아침 단상 248호 정옥성 목사. 새벽이란 해가 뜨기 이전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입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동쪽이 밝아온다는 뜻입니다. 새벽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말입니다. 새벽은 아직 동이 트기 전, 잠든 만물이 깨어나기 전의 시간입니다. 한자로 비슷한 말이 있다면 여명, 신명, 효천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서 날이 밝아오는 아침의 중간 시기여서 그런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며 어두운 현실에서 밝아오는 미래, 즉 희망을 비유하는 말로도 자주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비유로 유명한 사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당시 의원직 제명한 가결 직후에 말한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가 있습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도 하비 덴트는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알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깊은 밤중일 뿐입니다. 가고 오는 것의 이치를 알아도 작은 것에 연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미망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덕 명상 에세이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속인들은 이때가 귀신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잠에 들어 있어 신체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엄살을 부리는 사람은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괜히 몇 시간씩 침대 속에서 뭉기적거리며 보내는 사람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의 생활 시간 차이에는 양쪽이 같은 시각에 잔다고 할 때 40년 동안 29,000시간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하루 8시간에 10년분에 해당된다. 즉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7시에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10년을 더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누구나가 계산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침대에서 잠으로 허비하며 보내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인생은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드는 것이 된다. 윌리엄 챔버스 스코틀랜드의 출판업자가 말했습니다. 군사에서 새벽이 은폐와 기습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해가 뜨는 아침이 되므로 밤새 경계에 지친 경계 인원도 긴장이 풀리고 상대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어중간하게 밝은 빛은 아예 어두운 때보다도 오히려 경계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출근 전 90분의 기적이란 책을 쓴 노무라 마사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아침 출근 90분 전에 의해 좌우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이상은 명예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풍요롭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삶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하루 삶이 비참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인생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루의 삶 중에서도 아침 90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깨어 있느냐, 그것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끼리 싸우면 그날은 먹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아침과 더불어 가장 춥게 느껴지는 시간대이며 실제로도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낮은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의 새벽 시간입니다. 요즘 뜬금없이 정가에는 새벽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긴박한 심야 안보장관 회의를 몰랐다면 대통령이 헛바지냐 허수아비냐 라며 그 정도는 처음부터 신경도 쓰지 않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대통령이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새벽 3시에 대통령 깨우냐고 발끈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지금이 조선시대 왕조냐, 왕께서 침수 드셨으니 아침에 기침하시기 전에는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는 깨우지 말아야 하나며 설 의원이 내년 당대표를 노리고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비호하더라도 최소한 말이 되게 하라, 옹호가 궤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새벽에 봉창 두들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웃집에 봉창을 두들겨 고이 잠든 사람을 놀라 깨우는 사람처럼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나 또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꼬집어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새벽에 봉창을 두들기는 말을 하고 있는지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새벽은 감성이 증가하는 시간대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감성이 증가해 슬픈 노래를 듣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뻘글을 싸지르는 행위 등으로 인해 흑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는 낮에 활동을 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과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침 야활족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새벽을 마주하며 살아왔고 여전히 지금도 4시 기상 6시 아침 식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 존경스럽네요. 나의 새벽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나의 새벽은 타임머신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릴 적 추억이 현실이 되어 그 지나간 시간으로 들어가서 부모님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벽은 그 옛적에 산으로, 냇가로, 학교로, 들판으로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새벽은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비가 오는 소리, 새 소리, 눈보라 휘몰아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숫 따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만난 사람과 뛰고 걸었던 장소와 들었던 소리가 아침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새벽은 과거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새벽은 현재의 내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새벽은 나의 미래를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새벽은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단상의 세계입니다.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정옥선 목사님 존경합니다. 4시에 지금까지 기상하셨다고 그러니 6시에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 사모님도 대단하십니다. 농경사회 우리나라는 새벽을 살았는데 이제는 새벽을 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봉창 두드리는 삶을 저는 많이 살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봉창 두드리는 일 하지 않고 나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남은 생에 새벽을 사는 사람이 되기로 이 아침 또 결심했습니다. 저를 결심하게 하신 정 목사님 정말로 나의 스승이고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